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날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 취득세를 이미 납부를 하게 된 국민들에게도 법 개정 이후에 차익을 환급해서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도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문자나 또 전화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JY폴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오피스텔, 그다음에 전원주택, 그다음에 상가 통건물, 그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다양하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부동산 방송, 알토마토 방송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위치한 송파구 석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참 알짜 지역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송파구부터 먼저 찍어보도록 하죠. 자, 송파구 여기는요, 다들 알고 계시는 석촌호수 끼고 있는 곳입니다. 석촌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사님, 일단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송파구 석촌동 하게 되면 주변에 뭐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또 석촌 호수라든가 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관광 시설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본 물건은 이 8호선 또 황금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호선, 이 8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이 서촌역에서 도보 약 1분이라고 좀 적혀져 있긴 하지만 뭐 30초 거리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면적을 보시게 되면 37.41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약 한 실평수로 하게 되면 한 12평 정도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한 투룸 구조의 투베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특징은 바로 이 대지 지분에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약 한 16.5평방미터로 5평 이상의 대지 지분이 나온다. 서울의 핵심 지역인 강남 쪽 이 송파구 서촌동에 대지 지분이 5평 정도 나오는 오피스텔을 좀 갖는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이 대지 면적 전체 면적이 약 한 500평 이상이 되고요. 세대수 자체가 한 7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지 지분이 좋을수록 오피스텔의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도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중에 5층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좀 특징은 이 오피스텔이 지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주차 공간 때문에 기계식 주차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자시식 주차로 투웨이 시스템으로 좀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만큼 주차 공간이 100% 정도 넉넉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원활해야지만 월세에 대한 임대가도 빠르게 좀 증가를 합니다. 요새 좀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강남이라든가 이 송파구 쪽 주변 지역은 더더욱 심한데요. 이렇게 투웨이 시스템으로 해서 자주식으로 100% 주차 공간이 가능하다는 이런 오피스텔은 좀 상당히 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 2개와 거실, 주방 이런 구조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어떤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축가가 직접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외부 공간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시설 또 주거 공간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좀 만들어져 있고 젊은 층이 상당히 좀 선호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준공은 2024년 2월 달 준공입니다. 현재 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 한 10% 정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전매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6억 5,7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좀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 좀 자세히 봐주시죠.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은 2024년도 2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외관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 세련되게 좀 잘 뽑아졌습니다. 뭐 모더니즘하다라는 어떤 특색 있는 구조인데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축가 설계사께서 직접 외부와 내부 시설 또 인테리어 시설을 직접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쁜 구조를 좀 뽑아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안에 좀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같이 커뮤니티 시설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방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예쁘게 좀 꾸며놨는데요. 이 사진으로 좀 보는 것보다 모델하우스를 가서 실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좀 잘 꾸며놨다. 또 하나는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디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오나 할 정도로 수납 공간도 잘 뽑아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 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좀 제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커뮤니티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간 자체, 즉 자시식 주차로 100% 주차가 가능하고 이 투웨이 공간으로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넉넉하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대지 면적이 적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로 좀 많이 뽑아내는데요.
이 본 물건은 대지가 약 한 500평에 그다음에 세대수 자체가 약 한 7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 자체를 상당히 좀 넉넉하게 뽑아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석천역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투웨이로 공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오피스텔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희소성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석촌역에서 나오면은 뭐 30초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앞구르기에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물 앞에서 보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정말 이름 있는 건축가분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10층짜리 높은 건물의 외관부터 뛰어난 곳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세련된 인테리어, 수납 공간들, 주차 공간들까지 다 챙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 꼭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주변 환경 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 붙여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이 본 물건은 이제 송파구 석천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석천동 하게 되면 이 9호선 라인에 이 본 물건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본 물건은 이 8호선, 9호선인 이 서청역 라인에 붙어 있다. 거기서 도보 약 한 30초 거리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또 하나는 이 서천역 쪽 주변 지역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서천역과 바로 위쪽 이 잠실역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뭐 석천호수공원이라든가 주변에 뭐 편의 환경이라든가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뭐 문화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의 어떤 비전 계획을 좀 보게 되면 이 석천호수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메카를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가 점점 이제 끝나는 시기에 이것과 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셔서 이거를 전세를 놓고 또 월세를 놓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단기 임대로 해서 높은 수익이 또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하게 좀 꾸며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이 물건은 투룸 물건이기 때문에 실거주로 또 들어오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이 어떠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수도권 제1순환도로라든가 뭐 동부가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라든가 상당히 좀 인접해 있습니다. 뭐 송파구, 송천동에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입니다.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석촌호수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잘 구비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는 없습니다만 주변 지역에 뭐 놀이공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뭐 먹자골목 이런 것도 잘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에 대한 상승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그 아파트로 들어오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잖아요. 그럼 오히려 뭐냐면 이렇게 오피스텔로 되어져 있고 또 이제 실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좀 투룸 형태로 좀 되어져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볼 만한 그런 오피스텔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쪽 주변 지역은 석천호수 등 석촌 고분도 위치해 있고 주변에 뭐 올림픽공원도 위치해 있고요. 또 탄천 유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잘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들에게 다양하게 꾸며줄 수가 있고 또 요새 고민 상담이 아주 그냥 수십 건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거의 한 30~40%가 이 자녀들한테 뭘 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녀들한테 뭘 해줘야 되지. 또 뭐냐면 지금 앞으로 결혼을 하는데 서울에 어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권으로 외곽으로 좀 빠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볼 만한 그 투룸 오피스텔이에요. 추후에 나중에 그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돈을 좀 여유 있게 좀 많이 버시면 또 아파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오피스텔이 잘 팔리는지 또 적정한 가격에 잘 팔리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변 지역 환경 여건이 잘 되어져 있고 또 8호선과 9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리면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 볼 만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학군입니다. 학군 자체가 석천초등학교라든가 배명고 등 우수한 학군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이런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렇게 유명 학군들을 좀 이용해 볼 만한 수요층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전세를 놓게 되면 또 전세에 대한 전세가가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호재거리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잠실 마이스 이 개발 사업인데, 이게 이제 그 착공의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지어져 있고, 여기 안에 이제 뭐 잠실 주경기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계획 잡는 데만 시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2029년에 이제 착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이제 뭐 현대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좀 들어오면서 마이스 사업의 어떤 우수성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이 8호선 개통 사업입니다. 이제 8호선 개통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또 그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의 힘이 또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는 뭐 별내역까지 이어지지만 이 8호선이 계속적으로 연장된다면 의정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8호선에서 들어오는 어떤 직장의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받아낼 수가 있고요. 이 연장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렇게 그 뭐랄까요, 9호선과 교환이 되는 또 환승이 되는 이런 쪽 라인들은 집가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입니다. 이제 4단계 연장 사업이 2019년, 2020년도까지는 뭐 진행을 하느냐 또 여쪽 이제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28년도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세 차익도 누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위례 신사선입니다. 이 위례 신도시에서 올라오는 이 위례 신사선을 보시게 되면 강남의 유명한 그 지하철 라인은 다 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위례 신사선 자체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직장의 수요층도 같이 어우러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락시장역 쪽 주변 지역, 또 서천동 쪽 주변 지역도 시세차익을 한 번 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을 보시게 되면 현재 좀 잠실주공 5단지가 있죠. 바로 옆에 또 장미 1, 2차 아파트가 있어요. 또 이제 진주 아파트와 미성 코러버는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아시아 선수촌이라든가 우성 1, 2차 아파트도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현재 지금 용적률 상한을 어느 만큼 주느냐에 따라서는 현재 현 정부에서는 많은 어떤 그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부풀려져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쏟아지는 수요층들, 즉 전세 수요층들, 월세 수요층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옆에 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현재 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뭐 1차, 2차 현재 좀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이제 꾸준하게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석촌역 인근, 석촌 호수가 있는 바로 그 동네라는 거죠. 인프라부터 학군까지 뭐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두루 갖추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개발 호재들을 봤을 때도 잠실 일대 뭐 마이스 개발 있죠. 재건축 얘기부터 이 가락시장 개발 이런 얘기들까지 굵직굵직한 큼직한 호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석촌동 오피스텔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8호선, 9호선 라인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주식 주차로 되어져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에 이렇게 젊은 수요층들은 차 한 대씩 꼭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계식 주차에 넣기가 상당히 좀 꺼려해요. 그러다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유례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본 물건은 100%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을 충분히 건드려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상승 기대감, 또는 전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나 나느냐? 이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본 물건은 투룸형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가격이 6억 5,700입니다. 현재 지금 강남 쪽에 원룸 형태 또 복층 형태의 오피스텔 가격이 5억대에서 6억대 초반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격대 상태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나오느냐? 현 시세 같은 경우는 투룸 오피스텔이 5억 정도가 갑니다. 근데 본 물건은 2024년도에 준공되잖아요. 2024년도에 준공이 되게 되면 거의 예상 매매가에 맞먹는 전세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투자금 자체를 상당히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 시세로 실투자금을 잡게 되면 약간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분양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놓고 중간에 무이자로 좀 끌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간에 이제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본 물건은 전매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시세 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월세를 보시게 되면 보증금 5천에 월 200으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투룸 오피스텔인데 월 200은 너무 낮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24년도 되게 되면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요거까지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원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젊은 층의 어떤 니즈를 충분히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강남 쪽이라든가 송파구 쪽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투자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본 물건은 분양 물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투웨이로 자시수익이 100% 가능하다는 거, 또 서천역에서 도보 약 한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 이것만 보셔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가격 전략 아주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자, 이번에는 위치를 좀 옮겨봤습니다. 그 경기도 오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수원과 용인 그 바로 아래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통건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것인지 개요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본 물건은 이제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갈곶동 하게 되면 약간 생소하는데요. 바로 옆에 LG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또 진희 산업단지가 바로 밑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산에서 가장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문의 전화가 있었는데 이 가격대가 약간 무겁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약이 좀 약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현장을 보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좀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또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들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은 1호선 오산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385평방미터, 약 한 11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면적을 보시게 되면 1157평방미터, 연면적 전체로 하게 되면 약 한 350평이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수는 지상 1층과 5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체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밀집 내 아파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랄까요, 사람들이 나와서 먹고 마시는 그 상가, 이 상가의 핵심 중간에 다 이렇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21년도 6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약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뭐랄까요, 등기상 정리가 된 게 올해 2022년 5월 달에 이제 등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임차 자체가 다 끝나지는 않고 1층에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뭐 음식점이라든가 또 2층에 뭐 한의원이라든가 또 4층에 무용학원이라든가 이렇게 현재 지금 맞춰졌습니다. 그 들어올 게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입점 예정이고요. 또 약국이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48억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본 물건은 21년도 6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기상 마무리가 되는 게 2022년 5월 달, 올해 5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임차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횡단보도가 양쪽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4차선 코너변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코너변에 위치했다 보니까 가시성, 또 집갱력, 또 유동성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는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5월 달에 이제 등기가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원이 먼저 이제 입점을 확정을 했고요. 현재 지금 1층 그 코너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커피숍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음식점이 현재 좀 운영 중에 있고요. 빨리빨리 현재 인테리어를 해서 현재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그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이 이게 위치했으면 상가는 특히 이게 출근해서 나가는 버스냐 아니면 퇴근해서 들어오는 버스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오산역에서 퇴근을 해서 오산역에서 퇴근을 할 때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녁 때에 더 많은 유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층에 대한 임대가 상승을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고 4차선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이런 상가 건물들은 월세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월세가 중간에 이게 상가 통건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층이 빠지게 되면 이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회전율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그 공시에 대한 회전율에 염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코너변에는 현재 지금 그 커피숍이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좀 하나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5층을 복층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임차인들이 상당히 5층을 좀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병원에서 5층도 좀 현재 사용하려고 좀 현재 지금 막바지 좀 조율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5층이라든가 4층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하나의 좀 통창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조그만 창이 아니라 큰 창으로 통창으로 만들어 놔서 뷰 자체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약간 위쪽 기울기가 약간 있기 때문에 주변의 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많은 임차인들이 현재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아파트 단지 인근입니다. 큰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카페, 병원, 약국 이런 거 들어서 있는 그런 상가 건물 여러분 동네에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만큼 무너지지 않는 그 불멸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주변 환경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경기도 오산이면 오산이 어디 붙어 있어?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전화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어디 위에 위치해 있냐면은 동탄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평택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오산입니다. 근데 이 오산 자체가 옛날에는 그 주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택으로 또 동탄으로 이렇게 출퇴근하고 소위 말하면 배드타운 형태로 좀 되어져 있어서 오산이 넉넉하게 발전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평택이 이제 크게 발전을 하고 동탄도 많은 산업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산도 같이 이제 크게 이제 현재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평택에는 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산은 아직까지도 두들겨 볼 만한 지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상가 통건물로 좀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의 어떤 그 지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물건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산로 이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산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오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저녁 때 술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약속을 잡거나 하게 되면 여기 오산로 라인에 위치해 있는 상가에서 다 약속을 잡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만큼 상당히 좀 아직까지 발전되어져 있는 동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 1호선 오산역에서 인접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오산, 이 경부고속도로 오산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으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중간에 또 국도 1번길이 있습니다. 국도 1번길이 있는데 이게 1번이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도로예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이 경기 국도 1번 국도에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시세 차익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 항아리 상권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만 해더라도 약 한 4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가 약 한 5천여 세대가 더 남아 있습니다. 5천여 세대가 동그랗게 또 한 번 몰릴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약 한 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되는데 이 상가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그 현재 상권을 충분히 또 한 번 더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하는 상가 건물은 상당히 좀 기대치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 바로 밑에 이렇게 진이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진이 1 산업단지, 진이 2 산업단지가 현재 운영 중이고, 바로 이 진이 1 산업단지 바로 옆에는 그 LG LCD 공장이 크게 현재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진이 일반 산업단지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직장인 수요층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호재거리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산에서 기흥강 연결되는 분당선입니다. 이게 이제 연장이 되어야지만 오산이 이제 지하철과 계속적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분당선이 오산까지 이어지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지금 이 연장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이 분당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여기 연결이 되게 되면 이 GTX A 노선도 이 지제역까지 이제 이어지거든요. 지제역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중간에 어떤 기점으로 해서 또 오산역의 GTX 라인 자체가 또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산에서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놀을 수 있는 문화공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산 네오밸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현재 좀 추진 중입니다. 오산역 쪽 주변 지역으로 추진 중인데, 이게 이제 판교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모방을 해서 가져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본 물건이 있는 주변 지역과 어울려져서 임대가 상승도 또 한 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호선 오산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이 다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항아리 상권의 상가 통건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건물의 그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네, 매매가는 약 한 48억 정도입니다. 현재 임대가 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1층에 커피숍,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2층에 한의원이 현재 맞춰졌고요. 그다음에 4층에 무용학원, 5층에 컴퓨터 사무실, 이렇게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비어 있는 게 5층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3층이 현재 좀 비어져 있는데, 3층 같은 경우는 병원 입점 예정이고요. 병원에 들어오면 또 약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1층도 약국이 입점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예상 매매가는 48억입니다. 그래서 예상 임대가를 뽑아 보니까 5억 6천만 원에 월 1,79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병원하고 지금 현재 조율 중인데, 조율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월세가 약 한 2천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층에 그 비어있는 공실과 합치게 되면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보수적으로 잡아서 약 한 1,79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이 대출은 현재 좀 약 20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덜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대출액을 많이 뽑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투자 금액이 좀 약간 적어서 좀 실패를 하시는데, 대출을 좀 크게 좀 염두에 두지 마시고, 좀 돈에 대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현장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를 대출과 보증금을 제외하면 약 한 22억 정도에서 투자 금액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셨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
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동구 여기는 성내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살펴보시죠. 자, 그럼 어떤 아파트인지 개요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본물건은 8호선 이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에 강동구청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64.19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19평 정도 나오는 19평 정도가 나오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 전용 면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중에 현재 지금 7층의 그 가격으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물건은 방 3개와 화장실 2개, 또 거실과 주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특징을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재건축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실수요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본 물건은 실거주 수요층과 전세 수요층을 노린 투자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올해 이제 2022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방송에 한번 내보냈었는데 이게 안에 이제 내부 시설에 인테리어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외관만 보고 좀 많이들 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2층에다가 현재 인테리어 시설을 좀 깔끔하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을 좀 볼 수가 있고 방을 보시고 충분히 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격 자체가 9억 7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9억 7천만 원 정도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내놓다 보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세라든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계약 어떤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거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는 것이 주변 지역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가격대가 9억 7천만 원 정도면 상당히 좀 잘 나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모습 자세히 볼 텐데요. 건물 특징 어떨까요? 예, 현재 지금 공사 중인데요. 2022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조감도로로 보시면 깔끔하게 좀 되어져 있는데 현물 사진을 보게 되면 현재 좀 건물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뒤쪽이 이제 먹자 상권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변 지역의 어떤 먹자 상권 라인, 마트가 상당히 좀 잘 붙어져 있고요.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 시설, 인테리어 시설을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상당히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대리석을 양면으로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그 주방 자체와 연결이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방의 어떤 동선을 어떻게 보면 주방에 이게 개방감 때문에 거실과 주방을 탁 트이는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방하고 거실을 좀 분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실이 좀 약간 독립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에는 안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순도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 주방의 어떤 동선 자체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주방 자체도 깔끔하게 좀 꾸며져 있고요. 또 주방의 넉넉한 공간도 좀 잘 만들어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납 공간도 여유롭게 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옵션을 상당히 좀 잘 꾸며놨습니다. 가서 이제 듣게 되면 이런 옵션도 주나요? 할 정도로 옵션 자체를 잘 꾸며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화면에 보시는 게 하나의 좀 특징인데요. 이게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최근 환기 설비 시스템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정 환기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일반 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이제 실내 공기도 잡아내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까지도 다 잡아냅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강동구청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미세먼지의 어떤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과감하게 일반 환기가 아니라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환기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라든가 뭐 세균이라든가 이것도 잡아낼 수 있는 미세 공기청정기도 같이 설치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식기세척기라든가 광포 오븐 렌지 등 이런 옵션도 주나요 할 정도로 옵션 자체가 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옵션부터가 몇 페이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옵션도 들어가는 곳.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널찍한 공간에 신축으로 꾸며지는 내 외부 뭐든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건물 자체의 컨디션도 이렇게 뛰어난 곳이지만 이 동네 자체가 워낙에 좋은 곳이죠. 강동구청역을 이 근방에 있는 이 주변 환경 자세히 뜯어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동구청역 이 8호선 라인에 도보 약 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거로 이제 뭐 말씀 다 끝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위치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자체가 먹자 상권들이 잘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강동구청 바로 한 정거장이 바로 이 천호역입니다. 이 천호역이 5호선과 8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역인데요. 이 5호선 라인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이 둔촌동과 이 길동역이라든가 요 라인으로 해서 이 호재거리가 지하철 안에 좀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을 보시게 되면 강변북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등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 여건을 다 잘 갖췄습니다. 그래서 강북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의 어떤 녹지 공간을 좀 보시게 되면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강동구청이 위치했다는 것은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 이거 하나로 좀 끝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본물건지 바로 뒤편으로 해서는 먹자 상권이 이렇게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침체기를 약간 겪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게 되면 예전처럼 크게 활성화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먹자 골목이 잘 되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녹지 공간 하나는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석천호수공원이라든가 올림픽공원뿐만 아니라 이 성내천 또 한강을 또 도보거리 약 한 10분 도보거리 내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강을 이용한 녹지 환경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 뭐 성내초라든가 선내중, 또 영파요고, 또 토성초 상당히 학군 시설이 잘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세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업자들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이죠. 이 둔촌 재건축 사업,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좀 약간의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천호 유타운 쪽 주변 지역이에요. 천호 유타운도 계속적으로 재개발, 그러니까 둔촌 주거군 재건축, 천호 유타운 쪽 지역은 재개발, 이렇게 해서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이 원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고덕 비즈밸리 사업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또 직장인 수요층들을 또 건드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 수요층이라든가 실수요층을 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8호선 연장 사업도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별내에서 의정부에서 또 연결이 되게 되면 또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이 만들어내고, 이 연장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년쯤에는 또 한 번의 어떤 가격 상승에 힘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위 우리가 강남 4구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 강동구, 그중에서도 중심 지역인 강동구청역 초역세권이라는 점 위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주변 환경들, 지금 개발 호재들도 재개발부터 8호선 연장까지 이렇게 호재들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호재까지 챙겨드렸으니까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동구 성내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평대인데 가격이 이렇게 돼 할 정도로 가격 자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약 한 9억 7천만 원이고요. 이게 9억 7천만 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손님보다는 실거주, 주변에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뭐냐면 가격 자체가 잘 나왔다. 그래서 계약률이 주변 지역에서 계약률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만큼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전세를 놨을 경우는 약 한 7억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2억 7천만 원으로 투자는 가능하신데, 본 물건은 투자보다는 실거주용으로 잡으시는 게 어떤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30평대가 무려 약 한 15억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본 물건은 약 한 9억 7천만 원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어떤 수요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살고 있는 분들이 더 찾고 있다고 하는 바로 지금 강동구 성내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자,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로 떠나볼게요. 자, 광주시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이번엔 또 전원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택인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본 물건은 이제 그 경기도 광주 이 신현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신현리 쪽 하게 되면 전원주택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지역인데 주변 이제 판교에 대한 인프라, 또 분당 쪽에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 전원주택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하고 있고 토지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인 이 판교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을 보게 되면 488.4평방미터로 약 한 15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물 면적은 224.4평방미터로 전체적으로는 약 한 67평 정도가 되는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와 화장실 3개, 또 거실과 루프탑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특징은 판교와 분당에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5월달, 저번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 세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본 물건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전원주택은 뷰죠. 뷰를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 통창으로 크게 설치를 해서 앞으로 보시게 되면 뷰 자체가 상당히 세련되게 좀 잘 나옵니다.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뷰를 갖고 있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 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앞에 잔디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 통창, 거실을 큰 통창으로 2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뷰 자체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연예인들이 오셔서 또 뷰를 보시고 감상하시고 가셨던 전원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에 그 옵션 자체가 뭐 독일제, 뭐 프랑스제 해갖고 가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잘 붙여놔 있어서 대리석도 뭐 이태리 대리석, 고급 대리석을 다 붙여놔갔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감탄을 하고 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1층 같은 경우는 안방과 그 거실 형태로 좀 되어져 있고 주방 형태로 좀 되어져 있는데 거실을 길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앉아서 그 거실을 보면서 뷰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2층 같은 경우도 방 2개와 거실, 주방, 이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각 방마다 통창을 넣어서 뷰 자체를 충분히 느끼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물건의 좀 특징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그 루프탑을 좀 구성을 했고 또 3층 천장 자체를 창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확실하게 돋보이게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3층 같은 경우는 루프탑을 구성을 해갖고요. 인조잔디도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그 스크린 골프도 충분히 놀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만들어놨고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조 자체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1층과 2층 또 3층에는 각 방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련된 욕실 또 세련된 구조로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장 와서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로 느껴지시죠? 눈이 번쩍 뜨이는 환상적인 전원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는 또 어떤지 그리고 호재는 주변에 뭐가 있을지도 더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경기도 광주 또 신현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 신현리에 위치해 있고 또 이 도로가 어떻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 정자역이라든가 서현동, 이 서현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분당 쪽 주변 지역의 인프라 시설을 충분히 가져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판교역이랑 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 자체는 주변 지역인데요.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이 전원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면 하나의 로망인데
근데 생활 인프라 시설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특히 뭐냐면 병원입니다. 근데 여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의 어떤 거리 자체가 약 한 10분에서 약 한 15분 정도 거리, 즉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이 그 약 한 15분 정도 거리 내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 시설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현동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또 하나는 이 학군입니다. 이 전원주택을 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부담이 있잖아요. 멀리 또 떨어져야 되고.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서현동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학군이 잘 붙어져 있습니다. 뭐 신현초, 신현중, 또 광명초등학교가 주변에 이렇게 붙어져 있고, 또 분당 쪽에 있는 학군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당 주변 지역에 있는 학원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학원에 있는 버스들이 이 신현리까지 이동해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군도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 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직장인 수요층들도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호재거리입니다. 이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용인 플랫폼 시티를 안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구성역 쪽 라인 쪽에 만들어지는 용인 플랫폼 시티가 이 신현리 쪽 주변 지역도 같이 어울려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플랫폼 시티, 즉 판교 쪽 주변 지역에 만들어지는 굴지의 어떤 그 기업들이 또 플랫폼 시티를 만듦으로 인해서 다양한 또 기업들이 또 입주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GTX 라인입니다. 이 GTX 라인이 이 성남 쪽 라인으로 해서 이 구성역 쪽 라인, 또 구성역 쪽 라인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용인역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죠. 이런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수서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이 복선전철이 2019년도에 예타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이 삼동이라든가 경기도 관직 쪽을 이용을 해서 이게 또 수서까지 올라가는 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현리 쪽 주변 지역은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이어서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의 예상 매매가는 약 한 10억 5천만 원입니다. 약 한 대지 면적 거의 뭐 한 160평의 도로 지분을 좀 뺀다고 한다면 약 한 130평 정도의 만들어진 전원주택이다. 1층과 2층,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15억 5천만 원에 예상 임대가는 약 한 8억 정도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예상 임대가라는 건 전세가라는 거죠. 이 전세가가 사실은 약 한 10억 정도도 가능한데 보수로 잡아서 약 한 8억 정도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요거는 뭐 전세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약 한 7억 5천 정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뭐 전세가 아니고 오셔서 보시고 실거주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